회사가 적자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로, 즉, 생각으로 돈을 벌겠다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몸으로 버는 돈은 한계가 있지만 생각으로 버는 돈은 무한하기 때문이다. 성실해서 부자가 되는 크기는 정해져 있다. 따라서 작은 부자는 몸에서 나오고 큰 부자는 생각에서 나온다. 결국 장사는 제한된 수입, 과중한 노동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업체다. 반면에 사업은 무한대의 수입, 노동과 상관없는 수입, 더불어 다른 사업을 추가로 만들 수 있는 여력까지 제공한다. 장단점이 이렇게 명확한데 왜 누구는 사업을 하고 누구는 장사할까? 그 이유는 관점의 차이다. 절대 자본의 차이가 아니다. 내가 하는 일에 대한 거시적 시각과 목표가 나를 장사에서 사업으로 이끌어낸다. 장사는 한 개인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이다. 사업은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에 나타내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욕망에서 생겨난다. 그러니 현재 당신이 어떤 사업을 하든 그 사업의 최종 크기를 전국 혹은 전 세계로 확장하라. 요리사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어도 내 직업을 요리사로 생각하면 평생 작은 식당 하나를 운영할 것이다. 그러면서 새로운 메뉴를 공부하고 좋은 요리를 제공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하면서 골목 안에 안주할 것이다. 그러나 내 직업을 식당 경영자라고 생각하면 나는 내 요리뿐 아니라 주변 식당들의 요리와 가격 정책, 원가 관리, 직원 관리 같은 여러 문제에 고민하고 공부하며 골목 너머까지 시각을 넓혀갈 것이다. 만약 내 직업의 목표가 외식 기업인이라면 내 식당을 프랜차이즈화 하거나 전국 각지에 오픈시킬 구상을 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직업은 기업인이 될 수 있다. 셰프는 외식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의사는 의사 면허를 가진 의료 기업가가 될 수 있다. 학원 선생님은 교육 기업가가 될 수 있다. 심지어는 예술, 문화, 체육인들도 그들의 경쟁자를 전 세계로 넓힐 수만 있다면 모두 기업가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사업이 기업 형태로 잘 세워지면 이런 사업은 심지어 스스로 다른 사업으로 파생되어 번져나간다. 기업 하나 만들기가 얼마나 힘든가. 하지만 그 힘든 기업 하나를 잘 만들어 놓으면 비슷한 기업들이 저절로 생겨날 수 있다. 어렵게 모닥불 하나를 잘 피워놓은 덕분에 숯불 한 삽을 푹 퍼다 옆에 쌓아놓고 나무만 던져놔도 또다시 다른 모닥불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니 당신이 사업을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면 당신의 직업을 안트로프로누어, 즉 기업가로 리세팅하기 바란다. 이 책 전체를 안트로프로누어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일 것이다. 002. 수입의 4가지 경로. 한 개인이 돈을 버는 과정은 4가지 경우 중 하나다. 첫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하루 24시간 중 일부를 누군가에게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1인 기업을 운영하며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자신의 근로로 발생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급여 생활자가 해당된다.
두 번째 경우는 자신의 시간을 조금 비싸게 파는 사람들이다. 소규모 사업자들이나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강연가, 교육자들이 해당된다. 이들은 첫 번째 경우의 사람들보다 적게는 두세 배, 많게는 수십 배 넘게 자신들의 시간을 판다. 세 번째 부류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이들을 우리는 기업가라 부른다. 이들은 보통 전국 단위로 사업을 하면서 300여 명 이상의 직원들이 있다. 자본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효율을 통해 그들의 급여 이상의 수익 차익을 가져가는 사람들이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업들을 만들거나 합치거나 재조정을 통해 이익을 얻는 투자자들이 있다. 이들은 기업 혹은 기업가들을 통해 신용 자산을 만들어내고 그 신용을 현금으로 확보하는 재주를 가진 사람들이다. 위 네 가지 경우 중에 처음 두 부류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는 순간 모든 수입이 정지된다. 자신의 시간을 팔아 수입을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가나 투자자는 타인의 시간을 파는 사람들이다. 자기 몸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통해, 즉 생각을 통해 수입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에 자신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지속적 수입을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수입 발전 모델은 시간을 파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결국 기업가나 투자자까지 나아가야 한다. 기업가나 투자자가 된 사람들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다. 단지 자신의 시간을 정년 때까지 팔다가 연금으로 은퇴하기를 거부하고 모험과 기회를 이용한 사람들이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어떤 젊은이도 그가 노력하면 한 세대 안에 이 모든 경로를 밟을 수 있다. 자산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자기 노동력이 기반된 근로소득을 얻어야 하지만 점차 타인의 노동력이 기반이 된 사업소득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후에는 금융소득을 함께 얻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성장과 변화에 따른 구조적 소득까지도 얻을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한 가족 혹은 가문이 가난으로부터 영구히 벗어나게 된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현재만 보고 그가 불과 수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부터 무엇을 해왔는지 미처 상상하지 못한다. 그도 한때는 자신의 시간을 팔았고 더 비싸게 팔기 위해 미친 듯 노력했고 거기에 안주하는 대신 창업에 도전한 사람이다. 손과 발이 돈을 벌던 시절을 지나야 머리로 돈을 버는 시절을 만날 수 있다. 003. 당신 사업의 퍼는 얼마인가? PER이란 현재 주가를 연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것이다. 쉽게 말해 PER 10일 경우 10년분 이익을 한꺼번에 주면 지금 이 회사를 살 수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 내 회사를 10년치 미래 이익 가치를 주고라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친구와 내가 동일하게 1년에 3억씩 순수입을 올리는 회사를 갖고 있어도 이 회사들은 각기 다른 PER을 갖는다. 한 회사는 50억에 거래될 수도 있고 다른 회사는 3억에도 살 사람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각 회사의 이익 성장률과 존속 가능 시기에 따라
기대하는 PER이 다르기 때문이다. 흔히 창업 과정 이후 이 PER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회사를 매각할 때가 돼서야 자신 회사의 PER이 전혀 없거나 아주 작다는 사실에 놀라곤 한다. 내가 강연을 잘해서 연간 3억 원의 수입이 생기는 강연 회사를 만들었다면 이 회사는 PER이 없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사업이 존속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념 소스를 잘 만들어 파는 제조 공장을 운영해서 3억을 벌었다면 10억 혹은 수십억에도 거래될 수 있다. 그 양념이 얼마나 많이 그리고 오래 팔릴 것인가의 스토리만으로도 PER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음식을 팔아도 요리사에게는 PER이 0이지만 식당 주인은 PER이 3이고 외식 기업인은 PER이 10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은 결국 PER 게임이다. 얼마나 지속해 성장 가능한 사업이 있느냐에 따라 성패가 나뉘기 때문이다. 500개 매장으로 연간 순수입이 100억 되는 회사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회사가 추가로 500개 이상의 매장을 열 수 있는 여력이 있다면 10배의 PER을 주고 1000억에 살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가 400개의 매장을 더 열어 총 900개의 매장에서 150억을 벌었어도 더 이상 매장을 늘릴 지역도 없고 경쟁이 심해진다면 지속 성장에 의심받고 수익률에도 의심받는다. 따라서 PER이 5 정도인 750억에 거래될 수 있는 것이다. PER은 신용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업의 PER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야말로 사업가의 가장 큰 숙제고 가치다. 따라서 사업 신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 전개가 이루어져야 한다. 세금 장부, 면허, 특허, 동업자 구조를 비롯한 모든 법적인 구조까지 완벽한 신용 상태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뜻이다. 사장학 수업 중에 이 이야기를 하면 자신들의 사업 PER이 없다는 사실에 놀라는 학원 원장님들을 자주 만나게 된다. 대부분 고소득자로 소비 수준이 현재 수입에 기준돼 있고 퇴직금도 없으니 일을 그만뒀을 경우 PER이 유일한 자산이다. 하지만 PER이 전혀 없다면 현재의 소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 사업의 PER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내가 만약 일을 하지 않으면 재산이 줄어드는 사람이라면 PER은 0이다.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줄지 않는다면 PER이 3에서 5 정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늘어나는 경우라면 PER이 5에서 10 이상도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부동산 자산에서는 30배 이상의 PER이 생성되기도 한다. 이처럼 PER은 모든 사업의 기준 지표다. 지금 수입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라 PER 수입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평생 사업을 할 생각이라면 혹은 제대로 출구 전략을 짜고 싶다면 언제나 PER을 생각하며 사업을 진행하기 바란다. 004. 명령, 지시를 정확하게 하라. 어느 물리치료사가 날개뼈가 아픈 환자에게 내린 치료 처방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흉근을 신장하여
견갑골의 전방경사를 교정. 전거근은 재교육과 근력 증진이 필요. 증부, 하부, 승모근의 근력 증진으로 견갑골의 전방경사를 대항하고 안정성 증진 필요. 아마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라면 이미 전문가일 것이다. 자신의 전문적 지식에 사용되는 단어를 누구나 알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사장의 큰 실수 중 하나가 사장의 언어로 말한다는 것이다. 지시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고 오해 없는 말이나 문장으로 간결해져야 한다. 간단한 지시라도 모호한 단어나 문장을 사용하면 해석의 여지가 남게 된다. 그래서 지시는 재확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정확한 단어와 문장으로 해야 한다. 똑같은 지시를 내려도 지시받은 직원의 업무 이해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성과나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하 관계의 특성상 상사에게 재확인하고 묻는 것을 자신이 부족하다고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망설이게 된다. 게다가 사장의 권위가 매우 중요하거나 수직적인 조직 문화가 강조되는 회사의 경우 사장의 지시가 명확해질 때까지 직원이 질문하는 일이 더더욱 어렵다. 지시는 절대로 추상적이면 안 된다. 잘 이해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잘못 이해하지 않도록 지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복잡한 업무 지시일수록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은 하급자가 아니라 상급자들이 배워야 할 문제다. 복잡한 일이라도 해당 업무를 명확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것은 지시하는 사람이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결국 명확하지 않은 지시를 내리면서 그 의도를 알아서 이해하고 일을 처리하라는 것과 같다. 일은 언제나 데드라인을 정해줘야 한다. 데드라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업무 완성도는 차이가 크다. 본인이 데드라인을 주지 않았다면 일의 마감도 기대하면 안 된다. 그러니 사장은 본인이 애매하게 말하는 버릇이 있는지 확인하고 말의 방식을 고쳐야 한다. 알아서 해봐요 라든지 고민해보고 의견을 줘봐요 같은 말은 지시가 아니다. 김대리, 어제 왜 그거 있잖아. 내가 말한 대로 했나요? 라는 말은 성실하고 똑똑한 김대리도 5만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든다. 김대리, 부산 사무실에 오늘까지 경비 사용 내역 보내달라고 어제 말했었는데 아직 안 왔나요? 라고 말해야 한다. 자신이 말하는 방식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말을 장황하게 하거나 논점이 왔다 갔다 하거나 말하는 의도나 지시사항을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말하는 방식을 가진 사장들이 의외로 많다. 문제는 자신이 그렇게 말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말을 못 알아듣는 직원들을 센스가 없거나 공부가 모자란 것으로 판단한다. 직원 중 한두 명이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 책임일 수 있지만 직원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것은 사장의 책임이다. 축구 선수 한둘이 잘못하는 것은 선수 책임이지만 전체가 못하는 것은 감독 책임인 것과 같은 이치다. 사실 이런 대화 방식이 일상 대화에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지시 한마디에 회사는 운명과 실적이 갈린다.